사과에는 각종 비타민을 보고해요. 그래서 피부에 좋죠.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내니까 사과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첫 번째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인데 과일의 최고봉이 사과인 이유 뭔가요? 효과가 뭐 어떻길래요? 뭐 아담과 이브도 사과가 등장합니다만 애플 맞아요.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 항산화 성분 제가 말씀드린 뭐 팩틴 그리고 뭐 모든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사과에는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각종 비타민의 보고예요. 그래서 피부에 좋죠. 네.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내니까 당연히 변비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구할 수 있는 게 사과. 그렇죠. 사과는 다 있죠. 네.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그 정도로 전 인류가 먹었을 때 특별한 그러니까 인종을 막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체질은 없어요. 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서 흑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인, 동양인 이렇게 나뉜 거지. 근데 그 전 인류가 먹었을 때 효과가 검증된 게 사과는 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전 세계 어디 가도 있어요. 가격도 사실 저렴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진짜 비싸서 못 먹어? 아니에요. 저기 흠집 사과라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거. 그것도 볼품없다고 백화점에 납품이 안 되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는. 그럼 그런 거 10kg에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사거든요. 한 달 먹어요. 혼자 사시면.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첫 번째 과일입니다. 사과는 첫 번째 시작해야 할 과일. 근데 사실 사과라든가 당근,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서 카페 같은 데 가도 주스를 팔기도 하고 특히 사과는 팩 같은데 사과 주스 같은 거 이렇게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일 주스는 어때요? 그건 사드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뭐 암 환자가 아니면 당뇨 환자가 아니면은 뭐 건강을 해치는 몇 가지 해서 나오는 거 중 하나가 과일 주스예요. 근데 전제는 그거예요. 타는 거. 특히 그 시럽 들어간 거. 그쵸. 네. 시럽 먹으면 네, 첨가제 들어간 거. 그러니까 과일의 과당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절대 설탕하고 같은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든 당근이든 양배추든 이게 핵심은 뭐냐? 비타민 뭐 K, 마그네슘,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칼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당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과당만 보고 이게 뭐 스크랄로스, 뭐 글루코스 그런 개념으로 해버리는데 옥수수로 만든 콘 시럽하고는 이거는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멸균, 살균이 되는 순간에 또 과일이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과일 주스는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절대 혈당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이 당뇨 환자들 약으로 뭐 300 이하로 유지하신 분들은 당뇨약 끊고 하시면은 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안 죽거든요. 혈당은 운동하면 300, 400도 올라요. 마라톤 하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바나나를 많이 드시거든요. 바나나까지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사과는 뭐 구연산이 성분이 나와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쓰립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칼륨 성분 비율이 안 맞아서 심장질환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멀리 안 가고 마라톤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 다 죽어야죠. 그렇게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극심하게 그 고갈된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는데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성분만 놓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고. 그러면은 비타민, 칼륨 안 먹어야죠. 칼륨제, 마그네슘제 안 먹어야죠. 근데 마그네슘 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사과, 당근도 거기서 자유롭다. 안심하셔라. 자, 그럼 양배추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양배추는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U라고 표현하죠. 비타민 U는 궤양에서 따온 거예요. U 자체가. 그래서 위궤양, 대장성, 궤양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실제로 일본은 그거를 처방을 많이 했고요. 양배추로 만든 그 기능식품 최초가 일본이니까요. 그래서 양배추 역시 우리나라 얼마 좋습니까? 이거 예전에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서양에서 수입되어 온 거니까 가격이 싸서 제가 자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래 먹을 수 있고. 대신에 이거는 좀 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린 맛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먹다 보면 물리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특정 성분 때문에 요오드 결합을 방해해서 요오드 환자들, 즉 뭐 요오드 암 치료하신 분들 아니면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 이런 또 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채소 과일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면요. 그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곳들에서 다 금지시켜요. 근데 어느 곳 하나 위암 환자한테 양배추 못 먹게 하는 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실은요 완치가 돼요. 뭐 어떤 약으로 해도 안 되신 분들이 위암 수술하고 뭘 해도 안 되신 분들이 양배추즙 내서 먹고 녹즙 내서 먹고 완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가 전 세계화적으로 됐고 특히 암 환자들이 드시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이 특정 성분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 먹으면 안 돼. 고포도맵 식품이니까 대장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의학적 논문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미 이게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양배추는 그냥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사과, 당근, 양배추, 사과 한 2개 넣으시고 당근 2개 넣고 이 양배추 정도는 이거는 이제 작은 크기인데 이렇게 4등분 하셔서 4분의 1 정도만 넣으셔야 돼요. 처음 드시면. 많이 넣으면 맵거든요. 알이고.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넣어서 당근하고 사과하고 같이 갈아서 드시면 착즙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은 당연히 물론 씻을 텐데 바깥의 껍질이 조금 뭔가 두껍기도 하고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찝찝한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좀 이거는 사과나 당근의 껍질과는 다르게 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 안에도 사실 거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친환경 소용량은 그냥 드셔도 돼요. 이거는 물에 씻어서. 이미 겉껍질을 좀 상한 부분 제거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또 유기농이라고 해도 랩에 또 쌓여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찜찜하시면 겉껍질을 한 번은 벗기고 드셔라. 왜냐면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렇죠. 독이 됩니다. 아까 플라시보의 어떻게 보면 반대 효과. 맞아요. 네. 자, 아까 상추도 추천해 주셨는데 그러면 상추는 꽃상추, 뭐 흑적상추, 로메 뭐 등등인데 뭐 또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가보면 많이 있던데 어떤 상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접하는 게 꽃상추예요. 꽃상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무튀튀 붉은색 있는 게 흑적상추. 그 다음 로메인은 햄버거 집에서 많이 써요. 싸가지고 양상추라 그래서 그게 로메인이에요. 왜냐면은 양배추나 양파 넣으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추마다 조금씩 그 효능 효과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상추가 정말 모든 비타민 무기질의 끝판왕이다. 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채소 과일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추하고 토마토.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내준 게 옛 문헌들, 한의학 서적들에는 그 시절에 뭘 알았겠어요. 근데 상추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게 칼륨이죠. 그 다음에 심장 열을 내려준다. 이게 마그네슘이죠. 근육을 이완시켜 주니까요. 그 다음에 진통, 진경작용을 시켜준다. 이게 현대의학 과학이 밝혀낸 락토카리움 성분이에요. 상추하고 치커리밖에 없습니다. 이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이게 마약류로 조금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몰핀처럼 단일 성분으로는 이 효과가 안 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그대로 원물을 다 그대로 드셨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처럼 단일 영양제처럼 추출해가지고는 이게 부작용만 나고 그래서 제가 원물 그대로 드신 게 제일 좋죠. 씹어 먹는 게. 근데 먹기 힘드니까 이 3가지라도 CCA 까주스 제가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까주스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사실 건강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 모셨는데 요거 사과 그 다음에 당근 그리고 양배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매일 먹는 습관 딱 한 달 해보고 여러분 맞아요. 제가 그 후기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 몸에 직접 한번 제가 마루터가 되어서 우리 작가님이라고 체중도 적정 체중 되고 해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인터뷰 하시자고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토마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주변에 남자 지인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또 전립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전립선 안 좋은 지인들이 토마토 먹으면 몸이 좋더라라는 얘기 있는데 이거 사실인지라 토마토는 이제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토마토에 좀 안 좋은 게 있는 건지. 당근 하면 베타카로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토마토 하면 라이코펜 뭐 블랙베리 하면 안토시아닌 근데 이게 다 색깔 있는 채소 과일엔 다 있어요. 근데 토마토의 이 라이코펜이 더 각광을 받으면서 전립선에 좋다. 이 연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연구 논문들이. 그래서 토마토도 역시 공격을 안 받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몸이 좋은 거군요.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원래 파란색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얼마나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으면 서양 속담에까지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요, 체질이 몸에 처음 들어온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식품, 뭐 백신부터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토마토가 알러지 반응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생으로 드시라고 하는 게, 토마토는 데쳐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전 데쳐 먹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어떻게 먹으면 되냐? 토마토 생으로 먹고 그냥 호두나 견과류, 아몬드 해주면 최상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따로 오메가3 뭐 안 챙겨 드셔도 되고, 기름 좋다고 안 챙겨 드셔도 되고. 그래서 올리브유 매일 드신 것보단 차라리 들기름.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이 생산되는 거거든요. 들기름 자체가. 그래서 정말 최고의 조합은 들기름이에요. 뭔가 나는 부족해서 먹어야겠다 하신 분들은 토마토에다 들기름 한 스푼씩 이렇게 드시고, 견과류 드시면 최상의 정말. 견과류는 몸에 좋은 거죠. 그렇죠. 제가 거의 정말 많은 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고 하면, 이제 영양제는 의견이 달린 경우도 있고 한데, 견과류는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간혹 이제 농약이나 중금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일환에서 전 나온다 보고요. 견과류만큼 왜 씨앗이잖아요. 자연의 전기, 즉 지구 생명이 품어진 게 견과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 계속 밝혀낸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벌써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훌쩍 넘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요거 한 개 드리고 또 다음에 저희가 좋은 시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 추천하는 음식은 들었지만, 한약생의 선생님 하루 식단 어떻게 되는지, 직접 먹는 좋은 식단,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늘 다르긴 하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좀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침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루 시작을 이제 제 네이버에 이제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금 한 10,000명이 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 책 보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루틴이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하는 루틴은 그대로 이제 전파를 한 건데, 음양탕을 드시게 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음양탕이요? 네. 음과 양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물을 꼭 반드시 하루 시작할 때 드신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 눈 뜨면. 이거는 2교대, 3교대 하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야간 작업하신 분들도 눈 뜨면 무조건 물을 드시는데, 첫 번째, 찬물을 드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눈 뜨자마자 아이고 더워하고 벌컥벌컥 찬물 먹는 습관이 나이 들수록 제일 안 좋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안 좋게 해요. 암세포를 증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최악이다. 차라리 따뜻한 걸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거 그냥 물 드셔도 되는데, 미지근한 물 드셔도 되는데,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게 뭐 한의학 서적이나 아니면 대류 상승으로 해서 과학 기전 이런 걸로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하고 찬물 섞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대류 영상 생각하면 뜨거운 물 해야 찬물하고 섞였을 때 이렇게 순환이 될 건데, 제가 찬물을 먼저 넣으란 이유는 환경 호르몬이 컵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플라스틱 컵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유리잔 쓰신 분도 있고, 뭐 사기컵 쓰면 제일 좋긴 한데, 뜨거운 물이 100도짜리가 높은 게 닿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량 순서대로 찬물, 정수기 많이 다들 있으시니까 찬물 따르고, 그 다음 반 따르고, 뜨거운 물 그냥 따라라. 그럼 그냥 삼달수 물 500ml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그냥 실온에 넣는 미지근한 거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먹으면 안 돼요? 페트병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 나온 게 이미 확인됐어요. 그러면 수돗물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정수기? 차라리 수돗물 끓여 드시는 게 페트병 드신 것보단 낫습니다. 원래 페트병에 든 물은 휴대할 때만, 뭐 진짜 운동할 때만 그 용도로만 드셔야 돼요. 아, 정말 수돗물이 그런 물보다 페트병이 든 것보다 나아요? 그나마 정수물은 영양가를 다 없애버렸지만 중금속은 걸르거든요. 삼투압 현상에, 그래서 이게 의해서 영양가는 없지만 이미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함유된 거를 먹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건 1등은 수돗물, 끓여서. 1등이 수돗물을 끓인 거, 2등이 정수기, 3등이 이제 페트병에 있는 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돗물 끓여갖고 보리차나 결명자차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미네랄이 보충이 되죠. 근데 채소과일 많이 먹으면 굳이 물로 보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양탕을 그냥 찬물하고 뜨거운 물 섞어라. 그러니까 방법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음양탕? 찬물, 뜨거운 물 섞어서. 어쨌든 물을 마시자. 맞아요. 시작을.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뭔가 먹어야 되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사과, 당근, 양배추, 네. 까주스를 갈아서 드시든지 착즙해서 드시든지 네. 아니면 그냥 원물 그대로 드시고 그래서 점심때까지 12시나 11시까지는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안 먹고. 네, 사과, 당근, 양배추 진짜 배고프면 고구마 정도. 네, 다 이제 점심이 됐습니다. 네, 점심 되면 이제 식사를 그래도 다 직장 생활 하시니까 주로 이제 메뉴 권한이 점심은 본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녁은 회식하고 뭐 술자리 있으면 고기 먹으니까 점심만큼은 동물성 식품을 아닌 걸 좀 드셔주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은 거의 점심도 그냥 바나나, 복숭아, 제철 과일로 저는 먹어버리거든요. 점심조차도. 근데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된장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두부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두부, 네, 두부류.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배가 고프면 제일 좋은 거는 고구마, 예, 아니면 통곡물. 이렇게 한 포씩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아몬드, 뭐 네, 브라질 너츠 이런 그런데 돈 쓰세요. 한 포에 2, 3천 원짜리 정도는 드셔야 좋은 그게 수준의-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허기질 때 먹고 이제 커피 땡길 때 드시는 게 대체할 때 저는 이제 부지런하시면 아침에 갈아놓은 거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텀블러 담아 넣어가지고 커피 땡길 때마다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근데 이제 고기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18번은 넘지 않게.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2주에서 3주만 하시면요. 5kg에서 많이 빠지신 분은 10kg도 빠집니다. 제가 꼭 한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스트레스도 쌓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먹는 거에 굉장히 크게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인생의 낭만이란 거는 저녁에 지글지글 굽는 고기에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나는 좀 행복하게 적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작가님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다 암 수술해. 그러니까 막상 진단 받잖아요. 다른 대답을 하겠죠. 살려고 아주 아둥바둥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면요 안 아파요. 근데 그런 거 먹을 건 다 먹고 안 아프길 바라니까 5만 가지 검사하고 다니면서 조기검진 받고 이거 먹으면 아픈 거 아니야?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대3의 법칙 하시라는 거예요. 7대3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몸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또 뭐 신간을 준비한 건 하신다고요? 그거 알려주시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김작가 TV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채소과일식 책에 이어서 제목이 완전 배출.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제 판매가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우리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왜냐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소비, 상업주의, 마케팅, 자본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뭐 한약 팔아서 돈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좀 일깨워드린 정보는 동일하게 주고 선택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작가TV도 그 채널이잖아요.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재테크에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을 성공할 수 있게 그 시작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 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채소과일식 책이 입문서라면 완전 배출은 이제 심화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권 책을 좀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2시간 같이 이렇게 해드린 거에 더 깊이 있게 다가와서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은 요즘에 이제 김작가TV에서 건강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와서 왜 이런 게 올라오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를 오랫동안 5년 정도 하면서 몸이 상해가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나이도 이제 4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건강이 중요한 걸 느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시청자분과 제가 또 오랫동안 만나려면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번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고 행복하게 살려면 사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라도 지킨다면 우리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조승호 한의학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